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오늘 저희 테디쌤과 아이들,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내내 저 테디쌤만 보고 재미없어 하시지 마시고 여기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어제 떴던 MBC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대한항공에서 아기 침대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은 뉴질랜드에서 탑승을 하신 우리 한국인 교민 손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리쌤이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문제는 뭘까, 그리고 현재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누구의 잘못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덤으로 롤플레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그렇습니다. 한 손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반을 해서 탑승을 하셨고 아이는 유아이기 때문에 아기 침대를 요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 침대라고 하면 우리 승무원들은 베이비 베시넷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 규격이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외항사 국내랑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매뉴얼이라는 부분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76cm 그리고 10kg 초반대인데 정확하게 킬로그램 수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베이비 베시넷을 사용할 때에는 이 규격, 그러니까 아이의 이런 몸무게나 키를 꼭 확인을 해서 절대로 베이비 베시넷의 위로 발이 나오거나 삐져나오거나 또는 아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누워 있을 수는 절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아마 베이비 베시넷 이용을 제공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했을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절대로 올려두면 안 된다, 기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는 복도 쪽이 아닌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무조건 아이를 좀 직접 앉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왜냐면 베시넷에는 시트벨트라고 해봤자 이렇게 그 지퍼로 잠그는 건데요. 아무래도 엄마 품이 그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심한 터뷸런스, 기류 변화가 있을 때는 직접 안아달라는 이런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베이비 베시넷이 떨어졌다. 그 부분은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CCTV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목격자 증언이 없으니까. 왜냐면 문제는 결국엔 두 가지일 거예요. 절대로 정말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됐거나 또는 설치 이후에 문제가 됐거나 분명히 이 두 가지 문제일 텐데 아마 첫 번째 승무원, 즉 대한항공의 문제가 되려면 이 규격이 있음에도 이 규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게 아마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 베시넷의 경우에는 무언가 우리가 목과 드라이버로 박아서 뭔가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뭐라 할까요? 벽에 이런 나사는 아닌데 이런 원터치처럼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끼우면 그게 고정이 되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물체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 이외에는 절대 다른 물건을 무거운 거 올리면 안 된다, 기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안내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안내가 없이 손님이 다른 물건을 올려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우선 첫 번째로는 승무원이 정확하게 안내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또 손님이 본인도 혹시나 모르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올려뒀을 수도 있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버튼을 혹시나 눌러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누가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일단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 거예요. 사실 아이가 다치면 부모가 다치는 거 100배 이상만큼 마음이 아프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 이번 사건이 좀 화제가 된 거는 아마 또 대한항공 측의 메일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편의 승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일을 보내는 건 승무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마 고객 응대팀에서 따로 보냈을 텐데, 승무원은 그동안 그 비행 이후로 그 비행부터 정말 많은 이 소가리를 했을 거예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레포트도 계속 올렸을 거고, 또 그 해당 승무원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또 그 해당 2인 1조로 했던 승무원뿐만 아니라 그쪽 갤리, 그쪽 존에서 근무했던 승무원들끼리 다 정보, 이 의견, 이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끊임없이 윗선으로 이 해당 내용을 보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승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까라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 기내에서 아이가 다쳤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다친 거가 너무 놀라서 정작 손님의 다리가 다친 것조차도 몰랐대요. 그래서 손님의 다리도 다쳐서 깁스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그 고객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손님으로서는 또는 어머니로 한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양쪽에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손님이 결정적으로 화가 나고 뿔이 난 이유는 이 대한항공 측의 메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메일이 첫 번째 메일이 왔고, 두 번째로 또 인바운드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오셨으면 또 저기 뉴질랜드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그냥 좌석 승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조금 했어요. 사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책임감 또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공사에서 서비스의 기본이 이런 거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대한항공 또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항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손님에게 좀 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한 그런 말투와 내용이 아마 손님께는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테리쌤이 근무할 때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손님은 또 나름대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 좀 전해져서 굉장히 좀 저에게는 가슴이 아픈 뉴스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부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무원이 실수로 카트를 끌고 가다가 손님의 무릎이나 어깨를 쳤다. 그러면 정말 뭐랄까요? 빼박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손님이 그냥 크게 다쳤던 작게 다쳤던, 또는 손님이 이렇게 발을 빼놓고 있다가 부딪히셨더라도 이게 치료를 받고 이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뭔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서비스를 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으니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겠다, 영수증 첨부해달라, 이런 말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예쁘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손님의 입장에 공감. 결국 서비스는 공감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간 관계도 공감이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승무원이 되더라도 항상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항상 조심해야겠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안전, 두 번째로는 이 승객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롤플레잉 죄송합니다. 입이 굳었네요. 롤플레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 롤플레잉이 되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승무원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했을지, 매뉴얼을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런 모든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롤플레잉에 답변을 할 때는 문제를 인식했으면 이 승무원, 나는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손님의 입장에서 결코
섭섭하거나 서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회사의 입장까지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승무원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항공사의 얼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 가지를 문제 상황 인식과 해결책과 연결을 해서 적절하게 롤플레잉 답변을 만든다면 그 답변은 정말 명품 답변이 돼서 면접관님들께서 굉장히 듣기에 참 좋은 답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 승무원들의 이런 실제 업무 상황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세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예쁘게 말하려는 그 따뜻함을 보이고 본인 나름의 해결책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면접장에서 있어 면접자의 올바른 롤플레잉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면접관이 높은 점수를 주고 이 사람 참 현장에 내놓아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재미로 바라보기보다 또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비 승무원으로서 앞으로 진짜 승무원이 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테리쌤은 잊지 말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